반갑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 대표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래도 6%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내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양봉이 나와주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내일까지 상승세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를 넘어야 돼? 17,600원 선을 넘어가야 된다. 정확히는 종가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7,690원입니다. 개파락이 발생이 되었던 이 가격까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조정세가 나오고 나서 다시금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급하게 굳이 무리해서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16,000원, 그리고 18,000원, 그리고 2만원, 22,000원 이렇게 구간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6,000원에서는 우리가 정확히는 보시는 것처럼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합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합병이 어쨌든 진행이 되거나 또는 반대가 돼서 합병이 취소가 되든 얘기를 하더라도 이 결과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부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우선은 일정적으로 바라보면요, 25년도 3월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체코에 대한 수주 금액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24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가는 파이는 적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이때까지는 적어도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저께 뉴스가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사업 개편으로 인해서 원전에 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 불확실한 배당 수익 대신 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1조 원을 확보해서 미래 성장에 대한 동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수 감소분이 25%에서 기업 가치 감소분 10%를 뺀 만큼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이 뉴스가 언제 나왔느냐? 어저께 나왔습니다. 어저께 나왔는데 기업 가치 감소분이 10%를 뺀 만큼 나온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만약에 이 말이 타당성에 맞게 흘러가려고 한다면은 당연하게도 자사주 매입을 해야지. 자사주 매입을 해줘야만 우리가 끌어올리겠다라는 성이라도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자사주를 매입을 하나요? 안 하죠.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셀리버리도 회사를 정상 경영으로 올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 망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말로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로 내가 증명을 하려면은 적어도 자사주 매입은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하게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하셔야 된다.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우선은 합병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합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두산그룹이라고 치면은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자, 두산그룹에 대한 개편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부분이냐. 자, 우선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7월 12일 기준이죠. 7월 12일 기준. 요 날입니다. 요 날. 여기 이날 기준으로 내가 이전에 샀느냐, 이전에 매수를 했느냐, 또는 이후에 매수를 했느냐, 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잡힌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전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언제부터?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제 합병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 반대를 하셔야 되고요. 반대를 하셔야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이 얼마? 2890원에 내 물량을 모두 가져갈 수 있게끔 두산에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매수 청구는 당연하게 9월 25일부터 합병이 결론이 내면은 그 이후부터 매수 청구권이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셔야만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권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 청구권을 하고 싶어, 매수 청구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무조건 반대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9월 25일 날 이후에 매수 청구권을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12일 이후부터 매수를 하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사실 채권 원전에 대해서 수주가 되자마자 시초가로 공략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평단가가 22,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지금 얼마? 17,000원이에요. 17,000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얼마야? 당연하게도 최소 못해도 20%가 넘어간다라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매수 청구권에 대한 권리는 없냐? 없습니다.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대응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바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내가 2만원에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만원. 12일 날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은 2만원에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100주가 두산에너빌리티 75주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로보틱스 3주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6,9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6,900원. 그러면은 16,900원에 뭐 75주면은 자, 계산기를 같이 또 한번 두드려 보자고요. 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6,900원에서 75주를 더하면은 126만 7,500원입니다. 자, 126만 7,500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 곱하기 3주 하면요 6만원, 18만원 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여기 플러스 18만원만 하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얼마? 자, 18만원 더하면은 얼마죠? 140만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2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140만원이 되는 겁니다. 뭐 주가 하락도 있겠지만 당연하게도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찌됐든 내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내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지금 20% 그러니까 200만원에 대해서 20%면은 당연하게도 160만원 정도가 잡히죠. 30%라고 잡더라도 얼마? 140만원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것을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더라도 어차피 기업 가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 우선 반대를 해야죠. 반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자,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2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75주를 받고 로보틱스 3주를 받으면 어쨌든 저쨌든 마이너스가 10% 이상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주주로서 두고 보실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합리적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만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12일 이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추가 매수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24일 이전에 무조건 매도를 해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매도를 해 가야 된다. 왜냐면은 당연하게도 이 이후에는 분할이 될 거기 때문에 75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일 이후에는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75주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3주는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분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24일 날 이전에는 우리가 매매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뉴스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소액주주 60% 반대 때 합병에 대한 무산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합병이 무산되면은 어떻게 돼? 당연하게도 주가는 어느 정도 합병에 대한 무산으로 인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를 올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하게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하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조 원을 원전 및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등에 대해서 투자할 경우 변동성이 큰 배당 수익보다 훨씬 높은 투자 수익률로 더 많은 이익이 창출이 가능하다. 25% 감소하는 반면에 기업 가치는 10%만 감소하기 때문에 재상장에 대한 시점, 주당 가치 등 두 비율 차이만큼의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언젠가는 오를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니라는 소리.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주식 수를 25% 감소를 안 시키고 기업 가치를 안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올라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가끔 가다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견해의 차이겠지만 오히려 합병이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기에 따른 반대 의사이다 보니까 만약에 합병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다가 다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금 두산 오너 일가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다. 왜냐면은 두산이 원래 두산마켓의 지분이 12%인가 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몇 프로 올라? 42%로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는 피해는 우리 주주분들이 안고 가고 오너 일가는 오히려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형태가 돼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도 주주로서 화가 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화가 나야 되는 부분.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뭐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마켓이 횡령 문제, 그러니까 횡령 배임 문제가 있어서 당연하게 폭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횡령 배임은 어차피 기업 가치에 대한 훼손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시적인 단기적인 악재예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충격적인 부분을 받았던 게 SBS에서 두산그룹 내에서 내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부 감사 갑자기? 지네들끼리?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언론이 어땠죠? 합병 반대가 무수히 많다 보니까 이것을 뒤집고자 뭐를 꺼내들어? 배임 사건을 꺼내들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원하는 건 합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따른 리스크는 우리 주주분들이 전부 다 안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합병 비율이 뭐 75주, 제가 말씀드렸던 75% 그리고 25%를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를 한 6주를 줘. 6주 또는 10주를 준대. 그러면은 그나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 10주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려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양아치 같은 수법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이번 합병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 주주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반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에 대한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반대
의사를 어떻게 표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다. 어디서? 소통방에서. 그러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정보들을 좀 가져가셔라. 우리가 정말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용당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정보들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100%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보시는 것처럼 387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된다. 그리고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제 개인번호 010-7501-4937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제목 옆에 하단에 더보기 있으니까 더보기 클릭하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와 문자 보내기 링크가 나오는데 문자 보내기로는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된다. 입장에 대한 비용은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기술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6,000원 그리고 18,000원 20,000원 22,000원 이렇게 구간을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18,000원까지 고려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한 번 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보내기 링크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정보방 입장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면 조인 채널을 누르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입장 요청이 완료가 되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들을 받아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소통방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매매 전략 매일매일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실시간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운영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이겁니다. 네,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10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저도 고스란히 때려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많이 줄어든 모습이지만 그래도 535%를 지켜가는 모습,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매일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다. 매매 전략,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는 상황,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정세를 한 번 더 보인 후에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추세는 폭락 이후에 회복을 그려주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우선은 일단은 지금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재료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나는 앞으로 나올 뉴스와 공시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정보들을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시초가 단타 매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죠.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몇 프로? 자, 보시는 것처럼 515%가 달성이 되는 모습이다. 당연하게도 오늘도 나갔죠. 시초가 종목.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가 나갔고요. 그리고 9시에는 체결 가격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수익 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충분하게 추가 매수를 하실 때, 나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 매수를 하실 때 자금을 최대한 늘려가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문자 보내기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정보방 입장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이시면 조인 채널을 누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는 우리 주주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정확한 정보, 그리고 찌라시가 아니라 예상되는 예상치, 이러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가져갈 필요성이 있고, 주주로서 그러한 정보는 당연하게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두산 바켓을 떼어내는 부분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리 그 인수합병에 대한 자금을 조금 1조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매년 꽂혔던 이 800억이라는 수준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두산마켓이 자회사로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반대를 하면은 분명하게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반대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